올해 40세 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연령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 뭐 동생이고 친구고 선배들 다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이게 30대는 아직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40세가 지나가면서부터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렇게 발동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결혼은 지옥이다. 결혼하지 마세요. 야 그래도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들은 너무 식상한 얘기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는 이런 농담도 웃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개그맨도 있었고 얘기하는데 어떤 농담을 하냐면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표정이 밝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그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대. 아 되게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뭐 이혼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농담의 소재가 될 정도로 40대에 이혼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마 우리 채널의 영상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인 거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갖고 올려놓은 게 있었다고. 그중에 이제 눈에 띄게 1등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혼율 같은 게 1등인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혼하신 분도 많고 결혼하신 분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 이 결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연이 닿고 뭐 운이 닿고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의도적으로 막 나는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가정도 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막 애를 써서 막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편안하게 담담하게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연이 돼서 잘 돼서 풀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답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남들이 또 좋고 그게 나는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삶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40세에 올해 들어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30대 중반 후반하고 앞에 숫자가 4로 딱 바뀌면 이게 느낌이 확 바뀌거든. 싱글일 때. 싱글일 때. 왜냐면 내가 결혼하고 애도 키우고 하고 그러면 내가 나이 먹는 게 애들도 컸으니까 당연히 내가 나이 먹지 라고 좀 자연스럽게 뭔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싱글로 40대로 간 친구들이 있다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 좀 느낌이 좀 되게 색다르지 않을까. 요즘 드는 생각은 나는 이제 작년부터 꾸준하게 국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라.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간에 국제 결혼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라. 나는 그렇게 늘 주장해 왔지만 그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게 공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형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안쌤이 여기 있을 때 40세의 싱글이야. 만약에 우리가 40세의 싱글이라면 또는 내 친동생이 40세의 싱글이라면 남자부터 먼저 얘기해보자고. 여동생이 아니라 내 남동생이나 내 친구나 올해 40세가 됐어. 물론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야겠지만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우리가 올해 만으로 40세가 될 예정인 분들 이라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안쌤이랑 한번 해보려고. 첫 번째는 이거야. 내가 싱글인데 만 40세로 돌아갔다. 자, 결혼한다 안 한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구나. 일단 결혼 나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나는 아이를 만나려면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나는 아이를 만났으니까. 그 나는 나한테 물어본다면 난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나는 외로워서 안 돼.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 난 외로움 너무 많이 타. 나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좀 외로움을 나보다 덜 타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있는 것도 뭐 굳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외로워서 안 돼. 근데 이제 글쎄 내가 아이에 갖는 애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아이를 못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난 되게 힘들 것 같아.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내 아이를 못 만난다? 나는 만나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이고 어떠한 나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나는 아이를 만날. 그러니까 동생들도 그렇고 이게 미국에서 지금 있는 동생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 결혼은 모르겠는데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연배나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계시거든. 특히 남자들은 결혼은 모르겠지만 자식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든 둘이든 간에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얘기도 되게 들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혼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혼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 우리가. 미혼부? 미혼부요? 미혼모요? 미혼부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출산을 하니까 그렇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혼부가 없거든. 누군가가 나서 나한테 놓고 사라져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은 안 해도 자식은 갖고 싶다라는 우리 한 40쯤 요번에 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한 내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아이한테 엄마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고 아이한테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한 5살까지 그러니까 몇 세까지인가 3세인가 4세까지의 어떤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성격 형성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자료들도 많고 교육 자료들도 많고 내가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엄마가 없이 단순히 아이를 기른다라는 거는 좀 글쎄 그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알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아이를 꼭 가져야겠다면 그 형태를 갖추는 게 아이를 위해서는 좋지. 근데 이제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아이한테 그건 물어보고 컨펌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아무래도 뭐 여자들 입장하고 남자들 입장하고도 많이 다를 것 같고 또 세대별로도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있지. 뭐 예전에 경우들이 많았잖아.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사별할 수도 있고. 하다가 이제 뭐 잘못되셨던 예전 세대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아이를 갖고 기르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혼부의 형태를 온전히 선택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의 역할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하지만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그치, 또 그치.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래 30대까지는 그래도 일에 전념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쳐도 이제 올해 40이 되면 40부터는 나이를 의식 안 한다면 그게 거짓말이겠지. 어떻게 나이를 의식 안 하겠어. 그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남자들은 잘하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 내 주변에도 나보다 형님인 분들도 결국은 결혼하시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하셨거든. 간단하게 보이지만 또 간단하지 않는 부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만 되면야 다행인 거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으로 내 마인드나 내 마음이 없으면 과연 이게 결혼으로 이어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좋다고 하는 의리인 거 알죠. 그러지 말고 해줍시다. 해줘. 그러지 말고 해줍시다. 해달라고. 해줘. 해달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결혼할 시점보다 또 지금은 초혼 연령대도 되게 많이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마찬가지고 연령대가 점점 어쨌든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30대나 40대의 모습과 지금 30대 40대 그건 모습 그런 것 같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 뭐 물론 이제 의료 기술, 뭐 화장품 아니면 자기 관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아직은 괜찮지 않나.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좀 늦어진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고. 팩트는 일단 있는 것 같아. 그 뭐가 팩트냐면 이게 다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지컬 자체가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명확하게 타임라인이 쫙 있는 것 같아. 몇 살 때부터 생리를 시작해서 언젠간 폐경을 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신체적인 상황이 변화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 한 13, 14세쯤에 생리를 시작해서 50 한 3, 4쯤에 폐경을 했다. 그러면 딱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신체적으로 한 40년 정도밖에 잘해야 40년의 반 정도를 줄였을 때 한 20년 정도가 가임기라고 보는 게 이건 팩트잖아. 이거는 그죠.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라고 1 더하기 1은 2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팩트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치.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보다는 생식 능력의 주기가 훨씬 더 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당연히 생식 능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물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난자를 냉동해라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15세, 16세가에게 임신을 권하지도 않듯이 오히려 사고라고 보듯이 53세, 54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부분을 뺐을 때 가임기 기준으로 그럼 해봐야 진짜 길어야 한 20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산부인과를 남자 중에서도 꽤 많이 가본 사람이라서 아는데 30대 중후반 한 38세 정도까지 되면 이게 검사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임신한 사람에게 하는 검사가 28살 임산부와 38살 임산부는 그다음 48살 임산부가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초산이라 그러면 48살도 초산을 할 수도 있지. 체외 수용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검사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요거는 과학이니까 팩트일 거 아니야. 피지컬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 할머니가 고위잔치 하셨는데 16째 임신하셨어요.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잖아 지금. 웃기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분들은 임신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아예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다 변수고 만약에 베리에이션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내 얘기는.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결혼, 뭐 출산, 가족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가 딱 하나가 있어. 신체적인 능력은 무조건 그 범위 내밖에 없다. 그러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중반 정도까지가 왠지 임신할 것 같잖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과학이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환갑이 저번에 저 첫 아이 가졌어요. 근데 제 첫 아이가 제 환갑잔치 할 때 임신한 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나이 또래라고 한다면 그 나이대에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아빠의 나이대가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물론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50년씩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5살 여자가 그 50살 차이 나면 방송에 나오던가 무슨 왕자야?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 25살짜리 여자가 75세랑 결혼해서 엄마는 25, 아빠는 75세. 이게 뭐 피지컬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친구의 할아버지의 고위잔치에서 만나고 막 이래 되잖아. 만날 수가 없잖아 쉽게 해서. 그 해봐야 우리가 제일 길게 잡는 게 보통 띠동갑 정도까지 잡으니까 띠동갑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건 되게 힘들고 중매라든가 누군가의 소개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만남 아니면 띠동갑 이상은 사실 만나기 되게 힘들거든.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이 정도는 팩트다 생각하고서 뭔가 우리가 전제를 깔아놓고 대화를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계산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지. 누군가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건 물론 요즘에는 저희는 자식 필요 없어요. 뭐 자식을 안 낳을 거예요. 뭐 무자식 상팔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내가 볼 때 극히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얘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가 드라마나 방송에서 한 얘기 같긴 하지만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오히려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면 했지 때려 죽어도 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는 임신 안 할 거예요. 자식을 안 가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막상 현실로 들어가서 주변을 한번 따져보면 처음에는 저희는 생각 없어요. 그러놓고서 조금 살다 보면 다 아쉬워서 난리들이거든. 대부분 그쪽으로 갔지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축하해주세요. 저 우자식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50년 됐는데, 저희 정말 축하해주세요. 자식 없었어요. 멋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난 한 번도 못 봤거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각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나이대의 여성분과 그 나이대의 띠동갑 정도의 거리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올해 40세가 됐어. 그럼 나는 만약에 내 동생이 여기 있다. 우리 후배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친구가 올해 40이 된대. 근데 아직은 싱글이야.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주고 싶은 거지. 정말 막 극히 드문 일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거는 소설책이나 영화에서 보는 거고 사이언스 픽션에서 보는 거고. 그렇지? 현실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지. 나이가 나랑 굉장히 비슷하거나 정말로 많이 차이 나도 남자가 40이면 여자가 밑으로 10위까지지 위로 10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12살까지는 차이 안 날 것 같다고. 비슷하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2-3살을 얘기하는 거지 5살 이상을 비슷하다고 얘기하진 않아.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한국에서 교육받았지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1하고 중3이 비슷한 거지 중1하고 고3이 비슷하진 않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살 기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40세면 연상이랑 결혼하더라도 40 한 2, 3 정도가 보통이 일반적인 케이스겠지. 내가 40인데 50일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드문 케이스긴 하지. 그러면 이제 밑으로까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해도 두세 살이니까 대체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가겠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신 출산해서 우리가 가족 계획까지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위로는 안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번에 40인데 10살 많은 누나랑 내가 연상에 결혼을 한다. 근데 내 꿈은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딱 들어도 왠지 잘 안 될 것 같잖아. 남자들도 그 자식 본능이 있는데 그런 스택을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런 나이를 밑으로 자꾸 볼 거라고. 그지. 그럼 그런 성향을 본다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벌써 어떤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이제 요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지? 뭐 그러니까 팩트만 논하자면은 딱 그 기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약속을 갖고 관계가 형성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많이 두지 않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지. 예전에는 그런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큰 기둥을 차지했다라면 요즘은 그러니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잘 맞아서 자식 없이 그렇게 지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들도 뭐 좀 있어 보이고 결혼 이퀄 2세 계획을 놓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점점점 그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또 다른 그 외의 케이스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다양한 연령층 뭐 싱글도 있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눠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2세나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쉽사리 물어보지 않아. 조금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가까워졌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2세에 대해서 내 2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 과정이 됐을 때나 이제 물어보지 쉽사리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예의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 한국 사회는.